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실천하는 분들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에 들도록 바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이런 거 모르겠고 실천하기 귀찮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 계속 힘들게 지내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까운 관계부터 먼 관계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들,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 직장 동료 같은 사람들은 나와 일상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단점 역시 자주 보게 됩니다. 상대로부터 긴 시간을 반복적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상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이해해보려고 하거나 고쳐보려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 서로를 폭력적으로 공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접근 방법을 바꿔야겠죠. 사실 여러분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이미 무한대로 갖고 있지만 단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의 모습 역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창조가 가능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5단계의 방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단점 찾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단점을 떠올려 볼까요? 그 사람의 말, 행동, 습관, 성격 등등을 떠올려 봅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모습은 나와는 너무 다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너무 못마땅하거나 너무 부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느낌을 띠는 모습에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사람은 정리를 하지 않는다, 게으르다, 급하다, 너무 완벽하다, 잔소리를 한다, 술, 담배를 한다, 감정적이다,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 소심하다, 무책임하다, 무시를 한다 등등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두려움 인정하기. 상대방의 단점 찾아내셨나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 보물찾기를 하신 거예요. 상대의 모습은 바로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앞에 있는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 즉 내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러 놓은, 억압해 놓은 모습들이 거울에 다 나타납니다. 단점을 보이는 상대방이 내 현실에 창조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내 무의식에 그런 단점을 창조하게 한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외부 현실에 더러운 것이 펼쳐져 있는 이유는 당연히 내 내부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내부가 깨끗한데 외부 현실이 더럽게 펼쳐지는 법칙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단점이란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통해 내가 그런 모습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렇다면 상대방이 술, 담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본인도 모르게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의식만 가지고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무의식 상태라서 그래요. 나의 무의식이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창조하는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로부터 창조된 상대방 이해하기.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상대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해보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이에요. 나의 무의식에는 이미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나쁘다라는 관념이 들어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현 삶 이전에 형성이 되었고 이걸 알아차리지 않는 이상 같은 무의식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즉 내 무의식 속에는 자기 주장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 강한 반감, 강한 에너지가 쏠려 있죠. 에너지가 강할수록 물질화되어 현실로 나타납니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싫다. 즉 이것을 에너지 언어로 해석하면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좋다예요. 그렇게 외부 현실에서는 네가 좋아하는 거 많이 체험해라 하고 여러 사람들 모습으로 창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싫어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싫어하는 것이 현실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을 거부하기에 실제 현실로 창조되는 것은
고집이 센 부모님, 기가 센 배우자, 고집불통인 자식, 억지를 부리는 직장 상사 등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거, 나는 고집 부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하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내 무의식에 억눌러 놓게 되죠. 나는 그런 모습을 억압하고 나는 고집이 없는 사람인 척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억눌러 놓은 쪽에 에너지가 강하게 쏠리게 되기 때문에 현실에는 고집이 센 나 역시 창조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저항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것을 싫어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 무의식에는 술을 마시는 것은 나쁜 거야 라는 관념과 술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있죠. 술을 거부하고 싫어한다. 즉 술에 강력한 에너지가 쏠려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술을 마시게 되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인 배우자, 술 마시자고 하는 지인, 술에 의존하는 자식, 술에 취해 있는 나 등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신을 때리는 것이 싫었다라고 해본다면 이 경우에 무의식에는 폭력적인 것은 나쁜 것이야 라는 관념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폭력적인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게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조하게 되는 현실은 폭력적인 현실이죠. 나를 때리는 부모,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나를 때리는 배우자와 자식,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 배우자와 자식을 때리는 나 등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기에 너무나도 뻔하게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산다. 무엇이 근본 원인인지를 알지를 못한다. 무지하기에 같은 무의식을 자손에게 대물림한다. 이렇게 평생을 무의식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두려움 포용하기.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거 알아차리셨으면 당연하게 콩을 뽑아내고 팥으로 바꿔 심으면 팥이 나겠죠. 너무나도 간단하게 내 무의식만 바뀌면 그에 맞는 현실 역시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상대에게서 보여지는 단점은 내 무의식 속 두려움이죠. 내가 그것을 밀어내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외부로 나가 현실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내 안으로 그대로 포용한다면 외부로 나가서 창조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단점을 포용한다면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화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의 모습을 통해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몽땅 다 내 안으로 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집을 부릴 수도 있다. 무뚝뚝할 수도 있다. 술, 담배를 할 수도 있다. 괜찮다. 게으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급할 수도 있다. 무시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니다. 외모가 어떻든 괜찮다.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다. 괜찮다. 자신감이 없어도 된다. 괜찮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즉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거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싫어했던 것을 괜찮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념을 수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나쁘다고, 틀렸다고 내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로 창조되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줌을 명심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을 밀어내기만 하고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너무 당연하게도 외부 현실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감사하기. 상대방이 단점을 보여줬기에, 즉 내 거울 역할을 해줬기에 내 무의식 속에 묵은 때를 찾아서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묵은 때는 이미 현삼 이전에 다양한 체험으로부터 형성이 되었던 거고요. 내 얼굴에 나를 갉아먹는 독극물이 덕지덕지 묻어있는데 내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여기에 독극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이라는 거울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게 묻어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닦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한 나 자신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더 큰 고통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고 방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죠. 상대방의 단점에 직접적으로 사랑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말을 무시하는 아무개씨 덕분에 내 무의식 속에 무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은 이미 그런 모든 모습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토닥토닥 너그럽게 안아주세요. 상대방은 곧 나 자신입니다. 자, 이 5단계의 훈련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실천해 주셔야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실이 창조될까요? 내가 상대방의 단점을 밀어낼 때는 단점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대방이 창조되지만 내가 그거를 포용하게 되면 단점이 없는 상대방이 창조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무시할 수도 있어 괜찮아 하고 포용하게 되면 무시받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외부 현실에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창조되지 않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저항하는 것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반대로 내가 원하고 욕심내는 것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고치려고 하면 돌아오는 것은 오직 고통뿐임을 명심합니다. 출발이 결핍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현실의 원리입니다. 고무줄의 한쪽은 싫다고 밀어내고 한쪽은 원한다고 당기면 결국 팽팽해진 고무줄은 나에게 튕겨 내가 고통받게 되지만 고무줄을 당기지 않고 그냥 놓아버리게 되면 고통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내 내부가 사랑이 되면 외부에는 사랑 그 자체들이 창조됩니다. 댓글로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상대방의 모습에 감사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